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아시아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팩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AI와 양자, 수소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규모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산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어제 양회를 계기로 열린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국가 창업 투자 인도 기금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좀 더 설명을 했죠. 창업 영역의 항목급 펀드라고 지칭하며 약 1조 위안, 우리 돈 20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금은 AI와 양자, 수소 배터리 등 첨단 영역에 집중되고 시드 단계와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된다고 전했습니다. 자, 올 초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 잘 아시겠지만 딥시크가 나왔죠. 딥시크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자 중국 당국이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심정으로 자신감을 얻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정면 대결에 나선 겁니다. 딥시크 돌풍에 이어 최근 중국 과기대에서 기존 슈퍼컴보다 빠른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는데, 자, AI와 양자 분야에서 이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 미국을 추월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양회에 앞서 알리바바와 화웨이, 비아디 등 빅테크 수장들을 만나 덩샤오핑의 선부, 즉 먼저 부유해지자라고 하면서 경제 성장과 민간 기업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이번 양회 기간 내내 과학기술 혁신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날 그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과학기술 관련 재융자 규모를 최대 1조 위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도 딥시크로 대표되는 중국 첨단 기술 기업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양회를 계기로 외교장관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왕이 주임, 잘 아시겠죠? 외교장관이죠.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입을 차단한 것에 대해 봉쇄가 있는 곳에 돌파구가 있고 탄압이 있는 곳에 혁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이런 미국의 정책으로는 혁신적 사고를 멈출 수 없고 디커플링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 첨단 산업 발전을 앞당길 것이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것이란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자, 왕이 주임은 또 미중 무역 갈등 관련 미국이 협력을 선택한다면 호혜 윈윈할 수 있고 한사코 탄압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보복 대응을 얘기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이런 발언을 보면 유화적인 입장을 동시에 내비친 겁니다. 자, 중국 해관 총수는 오늘 올해 1,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고 수입은 8.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수출과 수입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 중국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모멘텀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수출 타격이 장기화될 것을 의식해 트럼프 관세 폭탄의 일부 품목에만 보복 관세를, 그리고 일부 기업에 한해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일본 최대 노조, 자, 렌고 산하 노조들이 올해 임금 협상에서 32년 만에 최고 수준인 6%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오늘 렌고 산하 노조가
올해 춘퇴에서 요구한 임금 인상률을 집계한 결과 평균 6.09%라고 보도했는데요. 자, 일본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미 한국의 임금 수준이 일본을 추월한 지가 좀 몇 년 됐죠. 자, 일본의 경우 30년 넘게 임금 인상률이 1%에서 2%에 그쳤는데 2023년 3%에 진입한 뒤에 그다음에 지난해죠. 예, 지난해 5.1% 증가했고 이번에 6%를 이제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이렇게 임금이 오를까요? 자, 고물가와 인력난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줄곧 2%대를 초과하자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또 올렸고요. 자, 현재 금리가 0.5%인데 내년에 1%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잠재 노동력 인구, 우리나라 이제 언론 보도에 많이 쓰이는 경제활동 인구가 31만 명으로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자, 노동력 부족,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임금 상승률, 자, 앞서 얘기한 대로 5% 넘어갔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 2%, 자, 물가 상승을 추월한 상황에서 또 한 번 이번에 6%대로 임금이 오르게 된다면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일본 일간공업신문은 오늘 일본 금융업체,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죠. SBI 저축은행 있죠. 자, SBI 일본 금융업체 SBI 홀딩스가 일본 미야기현에 건립을 추진 중인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 한국의 SK하이닉스, 대만의 UMC와 협력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구체적인 정보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일본 금융회사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하는 그 배경 왜일까요? 자, 과거 반도체 패권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은 쭉 내리막길을 걸었고 대만과 한국 기업들에게 선두 자리를 내준 상황입니다. 자, SBI 홀딩스는 2023년, 2년 전이죠. 대만 3위 파운드리 기업, 헷갈리죠. TSMC랑 헷갈리는데 PSMC와 반도체 공장을 합작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웨이퍼 공장 설립 계획도 발표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AI 반도체 스타트업 일본의 PFN에 100억 엔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기대감은 곧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만 PSMC와의 반도체 공장 합작 건설이 무산됐습니다. 왜냐? 당시 황충런 PSMC 회장은 일본 정부의 과도한 요구로 협력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SBI 홀딩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 일본 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본 정부의 과도한 요구로 이 반도체 건설 자체가 합작이 무산된 거예요. 자, 당시 사업 규모가 8천억 엔, 그리고 일본 정부가 보조금 1,400억 엔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공장 운영과 보조금 관리 부분에서 자, 대만 PSMC를 배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SBI 홀딩스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꿩 대신 닭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반대로 닭 대신 꿩으로 협력 방안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더 큰 회사, 더 세계 점유율이 더 높은 회사로 방향을 바꿨는데 오늘 세계 HBM 1위 바로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대만 파운드리 기업 2위 UMC와 협력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그런데 일본 정부와 SBI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몰라도 마냥 신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SBI 홀딩스가 내년부터 반도체 공장을 가동해, 그러니까 다 짓고 양산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이행될지 여부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에 상장된 SBI 홀딩스 주가는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아시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